안녕하세요. 유니크 보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애거서 크리스티의 추리 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세계 3대 추리 소설인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소설인데요. 자,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예능에도 활용을 하기도 막 했었습니다. 이 책의 영국 원제는 10명의 흑인 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인종차별의 소지가 있어서 이제 바꾸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10명의 흑인 소년,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자,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그 명작을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유니크 보이스. 이 이야기는 인디언 섬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오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오원이라는 인물이 인디언 섬을 샀다는 기사가 올라와요. 자, 그 오원은 그 인디언 섬으로 8명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자, 제가 직접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자, 이 등장인물들은 정말 다 각양각색이었는데 탐정도 있고 군인도 있고 판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말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공통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배를 타고 그 문제의 인디언 섬의 대저택으로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로저스 부부라는 또 이제 오원의 하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의 등장인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자, 여기 있는 등장인물들은 오원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점. 자, 이 부분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택에 있었던 로저스 부부에게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추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로저스 부부 또한 고용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히 상황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오원이 지시를 내렸는데 자신은 늦게 오니까 먼저 이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거죠. 의문의 사람, 의문의 저택에서의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응접실에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요. 오원의 지시를 받았던 로저스가 레코드 하나를 틀게 되는데 거기서 의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는 여기에 있는 10명의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목소리를 들은 로저스 부인은 쓰러지게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죄를 다 부인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앤소니 마스턴이라는 인물이 이제 술잔을 한 잔 마시게 되는데요. 그 술잔에 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앤소니 마스턴은 바로 죽게 됩니다. 한 명의 죽음, 사람들은 더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람이 진짜 죽고 나자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베라클레이슨이라는 인물이 저택을 돌아다니는데 어느 벽에 인디언 동요가 적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또 그 동요 내용처럼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었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 서로를 의심하는 모습이 마치 마피아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과 심리적 불안한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고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추어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떤 의문의 목소리, 그 어떤 사람이 그 죄를 들추어냈고 자, 게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막 드러내는 거죠. 결국에는 범인이 밝혀집니다. 자, 그 범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살인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의감을 가진 사람. 자,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각본을 짠 것이고 결국은 자기의 각본대로 모두 이루게 됩니다. 결국에는 책의 제목처럼 모두 다 죽게 되는 이야기로 돼버리는데요. 이 이후에
형사들이 섬으로 들어와서 사건을 조사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제 범인의 완벽한 그 계획 때문에 형사들이 결국 추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헛다리만 짚는 내용이라서 제가 읽지는 않았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정말 누구일까요? 오원이란 인물이 숨어서 사람들을 죽였던 걸까요? 에거서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왜 최고의 추리 소설인지 오디오북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예 결말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내용은 책의 맨 뒤쪽에 있는 범인의 고백서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추려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0명이 있는 저택 안에서 범인은 아주 대담하게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죠. 자, 범인이 사람들을 죽이는 순서는 죄가 가벼운 순서부터, 죄가 무거운 사람은 정신적인 공포와 학대를 더욱더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죽인다고 쓰여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타겟은 앤소니 마스턴. 앤소니 마스턴은 술잔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죽여버렸고요. 그 다음엔 로저스 부인. 로저스 부인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맥카서 장군. 이 맥카서 장군은 절벽에서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뒤로 몰래 다가가서 아주 손쉽게 죽여버립니다. 이때쯤 되자 사람들의 불신이 너무나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범인은 조력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암스트롱 의사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암스트롱은 범인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범인의 직업과 행동 때문에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했냐면 범인이 직접 자기 꾀에 넘어가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암스트롱은 그걸 받아들이죠. 그런 후에 또 살인을 이어가는데요. 다음 타겟은 로저스. 이 로저스는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몰래 다가가서 죽여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게 필립 롬바드라는 인물이 권총을 가지고 와요. 이 권총을 가지고 오는데 범인이 필립 롬바드 방에 들어가서 그 권총을 몰래 빼옵니다. 그런 후에 또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다음 타겟은 에밀리 브렌트. 이 에밀리 브렌트는 커피잔에 수면제를 타서 잠들게 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팔린 상태에서 몰래 다가가 청산가리를 몸속에 주입해서 죽게 만들어요. 솔직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몰래 사람들을 죽인다는 게 아무리 소설이지만 엄청난 배짱이 있는 범인 같습니다. 현재 범인은 당연히 자기가 범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범인이 암스트롱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죽은 것처럼 나타나면은 범인이 당황스럽지 않을까?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왜 죽어 있는 거지? 라고 당황을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가 죽은 척하고 사람들 몰래 돌아다니면서 그 범인의 행방을 찾아내겠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범인은 자신이 권총에 맞아 죽은 것처럼 꾸미고 사람들을 속여서 암스트롱과 완벽한 연기를 마칩니다. 그 후에 죽은 척 하다가 몰래 일어나서 다시 필립 롬바드 방에 그 권총을 가져다 놉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조력자였던 암스트롱을 절벽으로 유인한 다음에 거기서 밀어서 죽여버려요. 아주 손쉽게 죽여버려요. 불쌍하죠? 자, 그 다음엔 이제 또 이어서 블루어라는 탐정, 이 인물을 죽여버립니다. 블루어라는 인물은 탐정이다 보니까, 그리고 전 경찰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이 많고 사람들을 경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온 베라클레이슨과 롬바드. 심리적 불안감 때문에 결국 베라클레이슨은 현재 같이 남아있는 필립 롬바드를 마지막으로 의심을 하면서 필립 롬바드가 가지고 있었던 권총을 뺏어서 총으로 쏴서 필립 롬바드를 죽이게 됩니다.
물론 그 장면을 범인은 저택 안에서 몰래 훔쳐보고 있었어요. 그 후 과거 가정교사로 있었을 때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어린 아이를 떠올리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한 남자를 떠올리며 점점 미쳐갔던 베라는 범인이 자신의 방에 설치해둔 올가미에 정신이 미쳐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범인의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자, 엄청난 배짱이죠. 사람들을 몰래 죽여가면서 정말 이 사람도 미쳤다는 것을 저도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자, 그러면 범인이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보시면 딱 범인이 보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책의 맨 뒤쪽에 범인의 고백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고백서에 범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바로 범인은 워그레이브 판사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잔인함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정의감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정의감으로 판사가 되었는데, 하지만 살인도 언젠가는 꼭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정의감으로 인해서 아무나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나 그에 합당한 벌을 받지 않은 인물들을 직접 찾아 나서면서 이렇게 인원들을 모아놓고 이짓거리를 벌인 겁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이 워그레이브 판사도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왜 이 사람들만 죽이면 됐지 꼭 자신까지 자살을 하느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는 병이 있었고 어차피 죽음을 기다리는 상태였기에 자신이 원하던 살인의 목표를 이루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에거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은 이 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책으로 제가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